다주택자가 어떤 분입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하셨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2021년도에 가격이 폭등할 때 자기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주택자한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집을 사고. 이 지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실수요를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내년의 시장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보세요. 강남의 입주 물량도 엄청나요. 강남 9만이 6천 세대가 이상 입주된 건 역대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강남에 내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불펜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내년부터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20억짜리 전세를 6천 가구 이상씩 누가 다 받아줍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원히 각인될 이름 이광수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기 했죠. 예, 우리 이광수 위원님. 나쁘게 각인되는 건 아니죠.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우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지금 핫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둔촌주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둔주죠. 예, 둔주 현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분양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분양이 됐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3년의 시장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혹은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방금 이제 뉴스에도 전달해 주셨는데 건설사들이 분양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년 한 상반기까지 17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이러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강남도 그렇게 인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실 분양 시장이 2023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시장이 예, 그리고 내년에. 그에 따른 미분양 증가. 그게 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근데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되면 분양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기. 연기. 네네. 예, 연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오르니까 땅을 차입일으켜서 사놨는데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을 마냥 미룰 수 없는 거죠.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만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해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PF 때문입니다. 부동산 PF가 만기 연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등으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마냥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정된 분양 물량이 많아요. 내년 예정돼 있는 게 저희가 한 22만 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전국 평균 분양률이 8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20%가 미분양인데 그럼 20만 가구에서 20%가 미분양이면 4만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상황으로 예상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이 4만 7천 가구인데 거기에 또 4만 가구가 얹어지게 되니까 제가 한 내년에 미분양이 8만 9천 가구 혹은 8만 7천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불 꺼진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네, 어렵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이렇게 부분 미분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500채를 분양을 했는데 예. 400채는 들어오고 400채는 계약이 됐고 예. 100채는 계약이 안 되는 미분양 상태로 있잖아요. 예. 그래도 500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100채는 안 지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층이 분양 안 됐는데 1층만 빼내고 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분양이 있어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문을 닫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 팔린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어허.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15억짜리라고 치면 분양가 13억인데 13억에 팔면 금방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해보고 미분양이 나면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을 낮춰주거나 네.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주거나 요즘 뭐 차도 경품으로 내걸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파트 사람 차줘요? 그러니까 뭐 추첨해서. 네. 혹하네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할인 분양까지 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가격을 엄청 내려서 분양하진 않는다.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뭐 거래가 얼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얼마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실제로 그 정도인지 아니면 또 정확하게 보시는 우리 위원님 보실 때는 또 그거는 약간 좀 언론 보도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지 실제 거래 가격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초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2023년도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콕 찍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이 뭐가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지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3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금리 인상이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할 때부터 빠지던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네.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안 오르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 호당 가격인데요. 최근 3, 4년간 급등했잖아요. 야, 저 때부터 많이 오르긴 했네. 그렇죠. 2018부터.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가격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거나 안 오르면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을 사야 된다. 다시 오르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가격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빠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금리만 보고 만약에 피봇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살 때라고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빠졌는데 정책이 완화되고 대출해 준다고 그래. 그래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 그리고 중요한 접근은 이 가격이 빠지는 전제가 이루어져야 네. 사실 부동산에 접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네.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이게 최근에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송파구의 34평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2008년부터 그려드린 겁니다. 엘리트 중에 하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2018년부터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2019년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163건입니다. 근데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좀 커지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거래가 32건으로 줄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거래 없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가 없으면서 떨어지는 건 가격이 아니다. 근데 오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근데 잘 보세요. 2021년도에 32건이 거래가 줄어든 건 전년 대비해서 무려 거래 건수 감소율이 64%였습니다. 지금 90건이 32건 됐으니까. 네. 지금 떨어진 거 14건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56%예요. 프로로 따지면 사실 거래량이 덜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추세가 이랬고 최근에 빠지는 게 거래가 없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가격 변동폭이 클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아까도 이제 질문해 주셨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빠지느냐. 이 아파트가 26억 5천만 원에서 지금 19억 8천으로 거래가 됩니다. 물론 이게 뭐냐면 오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때 오를 때 거래량이 없어서 오르는 건 다 헛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서 14건 거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2020년 거의 2019년 후반대 가격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 하락폭이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격이 얼마큼 더 빠져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그 그래서 질문에 얼마냐는 거죠. 네? 그 얼마나 질문에 대한 빠져야 답이 되는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가격. 네, 이건 네. 그건 클라이막스니까 거기서 기승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서 요걸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 그래프는 그럼 2021년도에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누가 집을 샀냐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누가 샀냐? 잘 보시면 무주택자 주택 매입이 급증합니다. 거의 100만 명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샀어요. 야. 근데 그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동안 누가 집을 그분들한테 판지 아세요?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팔았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샀으니까 다주택자가 팔았겠죠. 무주택자가 팔고 무주택자가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주택자가 팔고 다주택자가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팔고 무주택자가 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주택자가 어떤 분입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셨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거예요. 제가 보기.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들이 2021년도에 가격이 폭등할 때 네. 사실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사실 자기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주택자한테. 근데 좀 아쉽게도 무주택자분들은 2021년까지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아쉽게도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집을 사고. 경험들이 없으셨던 분들. 그 이 지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은 그 초보 투자자들이 사고 그 선수들이 슈퍼개미 뭐 세력 왕개미 이런 사람들이 팔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표를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다주택자들 왜 집을 팔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네. 다주택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팔거나 사는 게 좀 더 가능하거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일 텐데 그렇죠. 이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이 되신 분들은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팔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한 주택 겨우 이제 하나 산 거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한 실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떨어졌으니까 팔자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버티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가격 하락이 더 이상 그러니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갭 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누가? 거주하지 않는 집. 무주택자가 한 주택자를 삼에도 불구하고 전세. 전세를 끼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전세를 끼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주가 아닌 아파트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항상 무주택자분들은 아쉽게도 가격이 오를 때 내 집을 사고요. 가격을 빠질 때 또 집을 팔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통계로 보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들어갈 못 수가 살죠. 없겠죠.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네, 그 전세를 해줄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차손만 매매 손실만 보고 판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 변동폭이 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하고 돈 많은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절대 변동폭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떨어질 때 안 파니까. 오히려. 왜요? 나중에 오를 건데 왜 팔아요? 팔 때는 어떡하냐면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갭 그게 투자. 금매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파는 게. 그렇죠. 네, 급한 매물.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집을 팔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 빠지면 그렇죠. 금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네. 그렇죠. 더 그리고 빠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대출도 안 돼요. 이자는 올라가죠. 그렇죠. 전세 빠지는데 전세를 쉽게 말해서 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야죠. 그리고 마음이 더 급하단 말이에요. 다 빚으로 사놨기 때문에. 다주택자고 집이 많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변동성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최근에 상당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 가격을 최근 하락 이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금리가 올라서 이 부분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서 전세를 하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니까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네. 플러스 이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세 수요가 감소하려면 전세의 물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실수요를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빠지겠죠. 이게 내년부터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이에요. 하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내년의 시장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보세요. 강남의 입주 물량도 엄청나요. 제 강남구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 9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남 9만이요. 강남 9만이 6천 세대가 이상 입주된 건 역대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강남에 내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엄청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강남에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갭 투자로 사는데 전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반포의 아파트를 30억에 살 때 전세를 25억 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가 20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사채 시장에서 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사실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예. 불펜은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런 영향이 내년부터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6천 가구를 20억짜리 전세를 6천 가구 이상씩 누가 다 받아줍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아니 나 강남에는 뭐 맨날 물량이 없다더니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 6천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강남은 아예 뭐 없다고들 그랬잖아요. 그 저게 분양 물량이 아니고 입주 물량인 거죠. 의장님 이거는요 이미 정해져서 확실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어지고 이광수 있어요. 의원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예. 왜 저건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2022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진짜 저거군요. 요것만 얘기하니까 입주 물량 줄어든다.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2, 3년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좀 더 긴 얘기를 해야 되고 변화를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이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 내년하고 후년에 하여튼 계속 6천 세대 이상씩 네. 아파트가 쏟아진다. 강남에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고 교육도 좋고 하지만 6천 가구 이상씩 누가 15억, 그렇게 20억을 어떻게 예. 가격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황이면 그래 전세 대출 받아서 내가 입주할 수 있죠. 금리가 낮으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여력도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 받으면 지금요 5% 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5%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천만이 5천만. 전세 대출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죠? 전세 대출 많이 나오나? 전세 대출 한 5, 5억쯤 아닌가? 더 나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지금 5억이 한계인데.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엔 대출을 또 받거나 아니면 다른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게 지금 이미 일부 지역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더라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또 거기에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항상 시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시장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시장 상승 시장의 마지막 하락의 마지막? 네. 어제 끝나고 있어요 하락이?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클 때 나타난 현상. 네. 예,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은 시장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떨어지면 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곧 바닥이 온다는 거예요? 곧 바닥?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만 떨어지면 바닥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시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이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면 사실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가격이 빠져야 되느냐. 그걸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잠깐 그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압박이 오면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매물이 증가할 수 있냐면 제가 몇 분 남았나요? 아니, 뭐 아니 시간에 하세요. 관계없이 충분한 거예요? 네. 오늘은 뭐 네. 들어봅시다. 네. 그런 압박이 가오면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리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가격 인상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매물이 40% 증가합니다. 갑자기요. 네. 몇 달 만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면 아까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매도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제가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 변동 예측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네. 이 근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국은 2022년 9월 실거래가 가격 기준으로 해서 26.3%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바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한 25% 평균적으로. 정도 빠지면 네. 서울은 23.2%, 경기는 32.7%예요. 대구는 14에 이미 많이 빠져서 그런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갔더니 진짜 분위기는 안 좋긴 안 좋다. 그렇죠.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다고 해서 엄청 더 빠지진 않고 이제는 여기서 14% 정도 빠지면 이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겨요. 예. 그렇게 살 사람이 생기는 기준의 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을 보지 말고 저는 이 가격대를 보셨으면 좋겠다. 누구는 이제 뭐 부동산은 또 주식이 달라고 한 번 빠지면 10년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지도 않군요. 아닙니다. 그런 게 왜 다르냐면 네. 부동산은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주식은 쓸 수 없잖아요. 주식 자체로 뭐 일단 쓸 데는 없죠. 예, 정부는 뭐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은 거주가 가능하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빠질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빠질 때 고통 가치가 있지. 계속 생각나게 해가지고 짜증나게. 근데 그건 똑같잖아요. 부동산도 고통 가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누군가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거주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가 빠지면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서울의 주택 부담 지수가 23% 정도 빠지면 다시 이 정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표가 100일 때 내 소득의 1년 소득의 25%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액으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은 200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26%, 23% 빠지면 130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부동산을 투자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폭, 네.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투자예요. 투자. 이때 이렇게 빠지면 실수요 분들은 안 사요. 더 빠질까 봐. 그런데 투자하려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또 다주택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돈 벌려고 산다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구간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가격대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주시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3년 후든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생각 여러분들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살 거야. 근데 반대로 금리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가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의장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뭐 사실 한 채 갖고 있어서 아니 그 정프로님 네.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리는 높은데 네. 가격은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금리는 좀 높아요? 엄청 높아요. 대출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조금 주저할 수도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어떻게 사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흥미로운 현상은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낮을 때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고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변동, 높을 때 고정이요? 예.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주식 빠질 때 팔고 주식 오를 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높은 게 계속될 거라고 걱정해서 올라갈 거라고. 고정금리가 올라갈까 봐. 돼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때는 금리가 더 내려갈까 봐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아 그래요? 근데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금리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했죠. 근데 80% 이상의 변동금리로 받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저는 볼 때 가격이 떨어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금리가 높아도. 네네. 금리가 5%포인트, 4%포인트 높다고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빠졌는데 5억을 언제 봅니까? 가격을 떨어진 걸 더 관심 있게 보시라. 가격이 떨어진 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유연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제일 많이 빠진 거 사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말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싶고 투자나 아니면 자기 내 집 마련을 목표하고 있는 한 10개 아파트를 선정하세요. 5개 10개 아파트. 네. 5개 10개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격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가 오면 그중에서 가격 제일 많이 빠진 걸 사시는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가격이 빠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네. 가격이 왜 빠졌냐를 찾지 말고. 그래서 금리는 높은데 뭐 정책이 안 좋아서 가격이 빠졌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살 거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본인이 딱 정하면 되겠네. 예를 들면 아까 23%다 뭐 그걸 100% 평균적으로 반영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3개 있어. 그러면 그 부동산에다가 저 여기까지 오면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연락 여러분들이 오면 또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제가 요령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신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 힘드신데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거나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가서 사장님 여기에 20억 거래되는데 전 15억에 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싸게 사면 수수료 엄청 드릴게요. 수수료 아끼지 말고 성과급 드릴게요. 네.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성과급 아끼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뭐 한 300만 원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 내가 2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싸게 나오는 거 좀 잘 얘기해 달라. 그리고 놀랄만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제가 한 2천만 원 드릴게요. 에? 아니 가격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야? 드려도 돼요? 예를 들면 네. 더 주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더 주는 거 문제 없어요. 그래요? 성과급으로 예, 예.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실 테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것 가지고 계신 물도 파실 수 있어요. 싸게. 진짜 싸게. 예, 예. 그래서 원래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방법을 잘 쓰시면 좋겠다. 평생 뭐 부동산 사장님을 10년에 한 번 정도 뵈니까 근데 진짜 그 맞다는 분들이 또 꽤 계시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5억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하긴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네. 당장 이게 근데 더 웃기는 건 거기서 또 수수료를 아끼시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나 내 집 마련이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 아끼려다가 소탐 대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나 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레버리지나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보를 너무 싸게 거기서 좀 아끼시려고 하고 수수료 좀 아끼시려고 네네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기에는 특히. 일단 전국의 부동산 저 사장님들한테는 강한 지지를 받으시겠다. 그동안 그동안 하도 찍혀가지고. 그동안 욕 엄청 먹었는데 이제 좀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를 보세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특이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0년도부터 2008년부터 사실 빠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 10년, 11년, 12년 계속 쭉 빠지잖아요. 근데 같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죠. 2013년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래량이 회복해요. 아. 그죠? 네네. 같이 빠지더라도 과거에는 거래량이 의미 있게 회복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저 때가 저거 아니에요? 저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2010년도에 왜 거래량이 회복하냐면 누군가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충분히 안 빠졌기 때문에 안 샀고. 네.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거래량 회복이 동반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3%, 26%, 30% 근처로 빠지면 거래량이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불패 없고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 가격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도 사자고 그러셔다가 가격이 또 빠지니까 이제 또 살 때라고.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빠지면 사야죠. 네. 네. 그런데 그 시점을 이런 거래량과 동반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시장을 좀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들어와서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 걸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가격 오를 때 사야 된다고 하다가 네. 나는 사실 뭐 부동산 뭐 애널리스트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 요즘 확 바꿔가지고 이제는 사면 안 된다고. 없죠. 가격이 오를 때도 사자고 그러고 가격이 빠지니까 빠졌으니까 사자고 그러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다. 반대로 오를 때는 사자 그러고 빠질 때는 팔으라 그러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좀 긴 관점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급등할 때는 사실은 사지 않고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을 때 내지 말을 하면 좋은 건데 그 시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만 놓쳤는데 네. 앞으로 저는 좋은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23년도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드리는 게 사실 저희의 의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의 주의를 꼭 보시고 그래도 거래량도 동반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점. 23%라는 게 뭐 기준으로 23%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9월 가격.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9월 가격. 네. 9월부터도 지금 그 아파트별로는 한 10% 이상 빠진 데들 많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통계적으로 정확하신데요. 9%에서 1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평균으로. 여기서 23%가 더 빠지는 거죠. 네네네. 9월 가격 기준. 네. 9월에서 지금 12월인데 여기서 한 10% 빠진 9월부터 12월까지 10%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러면 13%만 더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23%가 그런 아니고? 데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저는 기준으로 2020년 9월이 저희가 통계치로 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0년 9월이 마지막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사실 통계 저 뭉뚱그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중요한데 아파트 단지 실거래는 툭툭 빠지니까 저게 사실 지금부터 긴장하고 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시기에 30% 이상 빠졌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을 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그런 아파트 몇 군데는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조금씩 회복. 누군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런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빠진 지역들은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하게 해버렸네요. 네. 광고 없이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